올해 64세다. 아들 지간이 엄마 좀 쉬세요라며 크루즈 여행권을 선물했을 때 그 미소 뒤에 뭔가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진작 알아챘어야 했다. 하지만 혈압약을 깜빡 잊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간이 며느리 하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늙은 여자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봐진다고 누가 의심하겠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보, 걱정 마. 편도 티켓이야. 그 순간 나는 우리 집 문 뒤에 서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놀고 싶다면 내가 끝까지 상대해주마. 하지만 넌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모든 사랑을 쏟아 키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으니 말이다. 지간이 엄마를 무력한 늙은 여자로 착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착각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나 같은 나이의 여자는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잃고 온갖 배신과 실망을 겪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 만약 그가 음모를 꾸민다면 내가 그에게 진정한 냉혹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하지만 먼저 내 친아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모든 것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지강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여행사에서나 쓸 법한 금박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그는 과장된 열정으로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윤이란 제가 엄마한테 정말 멋진 깜짝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는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봉투를 열어 크루즈 승선권을 봤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오키나와 크루즈 여행, 맑은 바다, 미를 7일간 항해하며 꿈같은 섬들을 구경하는 것. 이건 내가 늘 꿈꿔왔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항상 미루곤 했다. 집안의 지간의 학비, 생활비, 각종 돌발 상황 등 돈 쓸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아들아, 이거 분명 돈 많이 들었겠구나. 나는 1등석 티켓을 보며 말했다. 지강은 늘 내 마음을 녹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이보다 더한 것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쉬어야 해요. 서울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요. 64년을 살면서 나는 내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지만 어쩐지 지강이 나를 보는 당시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다. 내 하나뿐인 아들. 수많은 밤을 열에 시달리는 그를 안고 보냈고 걸음마를 가르쳤으며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아이다. 언제 출발하니? 나는 흥분한 척 물었다. 비록 그 흥분은 이미 반감된 것이었지만 뭐래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엄마는 짐만 싸서 부산항으로 가시면 돼요. 하윤이가 모든 걸 다 처리해놨어요. 그날 밤 나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지강은 몇 달 동안 냉담했고 거의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전화도 드물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비싸고 뜻밖의 선물을 준다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든 건가? 아들의 좋은 의도를 의심하다니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가 드디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깨닫고 보답하려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출발하는 날 나는 일찍 일어나 짐을 다 챙겼다. 막 집을 나서려는데 혈압약을 욕실 약상자에 두고 온 것을 발견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지간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 엄마는 벌써 항구로 갔어. 아니, 아무것도 의심 안 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평소 나에게 말할 때의 부드러운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문 뒤에서 천지가 뒤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다. 마치 바닥이 언제라도 갈라질 것 같았다. 엄마 생명보험금 6억 원에 지강은 계속 말했다. 집 유산까지 합치면
최소 9억 원은 될 거야. 이 돈이면 내 모든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 심장은 순간 멎었다. 그 나이의 여자가 공해상에서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야. 아무도 캐묻지 않을 거야. 그때 우리는 그저 슬픔에 잠긴 효자 연기만 잘하면 돼.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난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괴물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살고 싶다면 그보다 더 똑똑해야 했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항구로 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위험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스쳐 지나가며 나는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서진인 나는 평생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20살에 지강 아빠와 결혼했고 작은 사무실에서 15년간 비서로 일하며 번 돈 한 푼 한 푼 한 푼 한 푼 아껴 가족에게 최고의 삶을 제공했다. 남편은 지강이 겨우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지강의 유일한 목표는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돌봤다. 차를 팔고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고 모든 적금을 털어 그가 가장 비싼 사립대에 갈 수 있도록 했다. 나 같은 나이의 다른 엄마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행하며 자신을 위해 살 때 나는 집에서 수공예 품을 만들어 지강의 용돈을 벌었다. 나는 너무나 어리석었다. 나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고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정직한 사람, 엄마가 해준 모든 날 요구하지 않았다. 5년 전 지강이 하윤과 결혼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보고 온 가족이 자주 모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하윤은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첫날부터 나는 그녀의 눈에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일부 여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경멸을 보았다. 마치 내가 그들의 완벽한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것처럼. 그리고 지강, 내 사랑하는 지강도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일에 대해 물으면 늘 얼버무렸고 미래 계획을 물으면 화제를 돌렸다. 이제야 택시 뒷좌석에 앉아 모든 단서가 항상 존재했지만 내가 스스로 외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6개월 전처럼 예고 없이 그들의 집에 갔다가 지강이 전화로 누군가와 돈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를 보자 그는 긴장하며 급히 전화를 끊고는 그저 직장 문제라고 얼버무렸다. 또 한 번은 우연히 하윤이 친구에게 내가 그들 집 근처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신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지강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내가 오해했다고 하윤은 나를 아주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가끔 본심과 다른 말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늘 그들을 위해 변명하고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모든 것이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내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이제 진실은 내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드디어 깨달았다. 택시는 항구 앞에 멈춰섰다. 크루즈는 정말 웅장했다. 1층 높이의 거대한 흰색 배는 바다 위에 떠있는 건물 같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짐을 끌고 승선하고 있었다. 휴가를 떠날 생각이 들뜬 가족들, 사진을 찍는 연인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들 모두 아름다운 7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에서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엄마가 어리석고 무능한 늙은 내 아들의 계획에 따르면 그하고 승선구를 향할 때 내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수년간의 침묵과 겉으로 드러난 순종 뒤에서 나는 계속 관찰하고 배우고 그가 모르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상상하는 그런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신분증을 내밀고 승선하려 하자 안내데스크 직원은 모든 승객에게 그랬던 것처럼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진 여사님, 정말 설레시겠어요. 크루즈는 처음이시죠? 네. 나는 이 나이의 여자가 가져야 할 달콤하고 나약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건 아들이 준 선물이에요. 좀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직원은 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7일 동안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맙소사, 진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이 7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7일이 될 계획을 꾸몄다는 걸 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선실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걸어 올라갈 때 나는 이미 나 자신만의 반대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나에게는 7일이 있었다. 내 선실은 8층에 있었고 바다 천만이었다. 방은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편안한 침대와 작은 개인 발코니가 있었다. 지가는 내가 최고의 방에 머물도록 돈을 쏟아부었다. 아마도 개인 발코니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선실 내부에서 손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짐을 침대에 던져놓고 앉아 생각했다. 계획이 필요했다. 동맹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다.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증명하는 것과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몇 달 동안 저장해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오탐정의 전화번호였다. 나는 그를 주민센터에서 만났었다. 그때 내 이웃이전 남편 문제로 그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명함을 주며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오탐정입니다. 오탐정입니다. 오 선생님, 아주 까다로운 사건을 맡아주셔요. 서진입니다. 몇 달 전 주민센터에서 만났던 제 이웃의 친구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물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마도 내가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진 여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확실하신가요? 이건 아주 심각한 혐의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제 친아들이 제 죽음을 계획하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저는 지금 크루즈에 있어요. 저는 이 여행이 저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해요. 지금 정확히 어디에 계십니까? 오키나와 스타오 크루즈에 있어요. 30분 후면 오키나와로 출발해요. 7일 동안은 긴밀하게 연락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돌아오면 제가 내 지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제 은행 계좌를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제 은행 계좌를 보내드릴게요. 먼저 1호형만 원을 착수금으로.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오 탐정님. 저는 64년을 살면서 가난도 겪고 고통도 겪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제 친아들이 지금 저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오 탐정과의 통화를 끊은 후 나는 선실에 혼자 앉아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해안에서 1마일 멀어지 떠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엄마인 나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는 순종하는 수년 동안 나는 계속 관찰하고 배우고 있었으며 그와 하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 할 일은 이 배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모든 구석, 모든 출구, 그들이 나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파악해야 했다. 그들이 사고로 위장하려 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했다. 나는 선실을 나와 크루즈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이곳은 정말 놀라웠다. 고급 레스토랑, 카지노, 상점,
상층 갑판에는 거대한 수영장도 있었다. 심지어 극장과 도서관까지 있었다. 활기와 즐거움으로 가득 찬 떠다니는 도시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다. 나는 걸으면서 관찰했다. 감시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았다. 거의 모든 목도,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나를 약간 안심시켰다. 이렇게 많은 감시 장치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분명 의심을 살 것이다. 하지만 선실의 개인 발코니에는 카메라가 없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내 선실에도 그런 발코니가 있었다. 지강은 방을 선택할 때 정말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매일 레스토랑에서 나는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다른 승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휴가를 온 가족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노부부들, 그리고 즐겁게 노는 친구들이었다. 모두 무해하고 평범하며 행복해 보였다. 바로 그때 나는 그를 보았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근처 테이블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손질된 은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우아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앉은 자세에서 나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우리 세대의 여성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었다. 나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약간 수줍게 말했다. 혹시 저와 합석해도 괜찮을까요? 혼자 식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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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투리 억양이 들렸다. 저는 혜원이에요. 부산에서 왔어요. 서진 씨는요? 저는 서진이에요. 저는 서진이에요. 혜원 씨, 만나서 반가워요. 점심시간 내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원의 경험이 여러 면에서 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도 홀로 자식을 키운 과부였다. 귀여운 과부였고 평생 일하다가 이제야 처음에는 쉬었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기억만 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애들이 계속 놀러 가라고 성화였어요. 나는 즉시 이 여자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여행도 제 아들 치간이 보내준 거예요. 서울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혜원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혜가 있었다. 풍파를 겪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였다. 서진 씨,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서진 씨는 마음이 무겁고 긴장해 보여요. 꿈 같은 휴가를 즐기는 사람 같지 않아요. 잠시 동안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오탐정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일단 말을 아끼기로 했다. 글쎄요. 크루즈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어서요. 아마 좀 긴장한 것 같아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너무 잘 꿰뚫어 보았다. 서진 씨, 내 말 들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62년을 살면서 여자가 어려움에 처했는지 아닌지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만약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제 선실은 1층 1247호예요. 내 마음속에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솟아올랐다. 몇 시간 전 만난 낯선 사람이 내 친아들이 몇 년 동안 보여준 관심보다 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혜원 씨, 정말 고마워요. 반이 저랑 가깝네요. 저는 8층 847호예요. 잘 됐네요. 그럼 우리는 배 위 이웃이네요. 점심 식사 후 나는 배의 다른 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도서관에 갔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었다. 인터넷은 느리고 비쌌지만 적어도 메시지는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탐정에게 빠르게 이메일을 보냈다. 저는 무사합니다.
지간의 도박 빚을 특별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위에서 새로운 동맹을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매일 카지노에 갔다. 도박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도박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빚을 쌓게 되는지, 어떻게 돈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살인까지 고려하게 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잡지를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을 보았다. 돈을 땄을 때의 흥분과 잃었을 때의 흥분과의 원린 도박꾼이라는 원린 도박꾼들은 명백히 악순환에 빠져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판돈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서 엄마를 죽이는 것을 재정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매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혜원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을 걸기도 전에 그녀가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진 씨,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오후에 우리 점심 대화를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서진 씨는 휴가를 온 사람 같지 않아요. 누군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침묵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갈아놓을 수 침묵하며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혜원 씨는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나는 이해의 기색을 보았다.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제 첫남편이요. 계사남편이요. 그가 오랫동안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파산할 뻔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와 담판했죠. 하지만 서진 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서진 씨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혜원은 이런 무거운 가족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7일 동안 나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혜원 씨,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해요. 저에게는 그를 막고 그가 하려는 모든 것을 증명할 7일밖에 없어요. 그녀의 얼굴 표정이 즉시 변했다. 그것은 놀라움도 의심도 아니었다. 충분히 오래 살아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잘 아는 여자의 표정이었다. 서진 씨. 그녀는 목소리를 극도로 낮춰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처음부터 전부 말해줘요. 다음 40분 동안 나는 혜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크루즈 선물, 우연히 엿들은 전화 통화, 지간의 도박 빚에 대한 나의 의심, 그리고 내가 죽은 후 그가 상속받을 생명보험금과 유산까지. 혜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한 번도 방해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몇 분 동안 침묵하며 모든 것을 소화했다. 서진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너무 심각해요. 서진 씨는 정말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서진 씨 마음속에 이미 계획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지간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의 음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판사가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간은 며칠 동안 저에게 계속 연락할 거예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면서 엄마를 걱정하는 효자인 척할 거예요. 그의 모든 대화는 스스로 발목을 잡을 기회가 될 거예요.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녹음하고 싶군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증인이 필요해요. 제가 녹음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간과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혜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서진 씨,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어요. 만약 지감이 정말 배 위에서 사고를 위장할 계획이라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 위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요.
이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강이 배 직원들을 매수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승객으로 위장한 누군가를 고용했을 수도 있고요. 서진 씨, 앞으로 며칠 동안은 서진 씨, 앞으로 며칠 동안은 발코니는 이미 생각해봤어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은밀하죠. 그렇죠. 아,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왜 저랑 같이 방을 쓰지 않아요? 제 선실은 스위트룸이라 소파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같이 있을 수 있고 누가 서진 씨 방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혜원의 너그러움에 깊이 감동했다. 나를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이 여자가 나를 돕기 위해 목숨까지 걸려고 하다니. 혜원 씨, 제가 어떻게 혜원 씨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지강이 정말 배 위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내 말을 끊었다. 저는 4명의 자식을 키웠고 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30년 동안 제 사업을 직접 운영했죠. 저는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하는 철없는 애송이 따위 두렵지 않아요. 게다가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렇게 스릴 넘치는 무엉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후 혜원은 내 개인 용품 일부를 자신의 선실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방은 내 방보다 훨씬 컸고 별도의 거실과 침실이 있었으며 발코니도 더 넓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가 2개여서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짐을 정리하면서 혜원은 지간의 성격, 습관, 하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물었다. 서진 씨, 지강은 원래부터 그렇게 계산적이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변한 건가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나는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알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들 하이들의 영리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유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고, 더 비싼 곳으로 휴가 가고 싶어 했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 했죠. 지강은 늘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장담했어요. 이제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올 예정이었는지 알게 되었네요. 혜원이 무겁게 말했다. 밤 10시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간이었다. 혜원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때가 온 것이다. 기억해요. 그가 많이 말하게 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도록 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강 아들아, 크루즈는 재밌니?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정상적이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내가 하윤과의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내가 하윤과의 어땠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나를 걱정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너무 아름다워. 아들아, 이렇게 멋진 선물을 멋져. 이렇게 멋진 선물을 정말 멋져. 이렇게 멋진 선물은 정말 멋져. 왜 그가 내가 친구를 사귀는지 아닌지에 신경 쓰는 걸까? 그럼 아주 친절한 혜원이라는 분을 만났어. 같이 밥도 먹었지. 수화기 너머로 거의 1초 정도의 침묵이 흘렀고 지강은 그제야 대답했다. 아, 그거 잘 됐네요. 엄마. 누군가 함께 있는 게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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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보다 훨씬 레아해요. 알겠죠? 하지만 엄마도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가끔 나이 든 승객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아주 조심하고 있어. 너희는 어떠니? 하윤은 잘 지내고? 하윤도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푹 쉬라고요. 지강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물론이죠.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하필 이 시기에 나에게 이 여행을 선물했니?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뜻밖이 와서. 다시 한번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그게 말이죠. 저희 둘 다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보여서 좀 쉬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요.
나는 혜원이 미친 듯이 필기하는 것을 보며 되물었다. 네, 엄마. 사람은 가끔 원래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사람은 가끔 원래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제발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돈은 문제가 아니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간,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리고 이건 엄마의 건강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혜원은 종이에 몇 글자를 쓰고 나에게 보여주었다. 지간,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할게. 혹시 내가 돌아올 비행기표 사본을 가지고 있니? 내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가는 편 크루즈 승선권만 찾았거든. 이어지는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했다. 너무 길어서 나는 전화가 끊긴 줄 알았다. 지강, 듣고 있니? 하윤이 방금 나한테 말을 걸었어. 아, 비행기표 말을 걸었어. 아, 비행기표 말을 걸었어. 엄마는 그저 여행을 즐기기만 하는데 나머지 세부 사항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하지만 지강, 나는 그저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일 여행사에 확인해서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 엄마, 제발 날 믿어줘.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긴장을 풀고 즐겨. 그게 이 여행의 목적이잖아. 안 그래? 통화를 끊은 후 나와 혜원은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며 몇 분 동안 침묵했다. 서진 씨, 혜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대화는 너무 수상해요. 그는 돌아오는 비행기표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계속 엄마를 안심시키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그저 엄마를 간심시키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그저 엄마를 가짜 안정감 속에 가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그가 나에게 친구를 사귀었는지 물어본 거예요. 서진 씨는 크루즈 서비스 데스크에 직접 가서 돌아오는 비행기표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지간이 정확히 무엇을 예약했는지 직접 봐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와 혜원은 분명한 임무를 안고 일어났다.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혜원의 선실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크루즈 상층에 있는 승객 서비스 센터로 직행했다. 사무실은 웅장했고 제복을 입은 서비스 직원들이 가득 찬 카운터가 여러 개 있었다. 우리는 명찰의 예린이라고 쓰인 젊은 직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전문적인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했다. 제 전체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서진이고 847호에 묵고 있습니다. 예리는 컴퓨터에 빠르게 타이핑하더니 미간을 약간 찌푸렸다. 서진 여사님, 7일간의 오키나와 크루즈 여행을 약간 찌푸렸다. 서진 여사님, 7일간의 오키나와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화면을 혼란스럽게 쳐다봤다. 하지만 뭐죠? 보통 저희 패키지 여행에는 왕복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는 마치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확인을 듣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혜원도 나와 똑같이 혼란스러운 척했다. 이것은 7일 후 크루즈 일정이 끝났을 때 서진 여사님에게 현재 집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여행을 구매한 분이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추가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행은 누가 구매했나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예리는 다시 정보를 확인했다. 시스템에는 지강 씨라는 분이 구매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네요. 가족분이신가요? 제 아들이에요. 나는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아브레오 교차하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럼 그분이 분명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처리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서진 여사님, 그래도 가능한 한 발이 그진 여사님. 나와 혜원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예리 씨,
혜원이 끼어들었다. 그럼 서진 씨가 지금 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좌석 여유가 있다면요. 물론이죠. 좌석을 확인해 드릴게요. 좌석을 확인해 드릴게요. 예리는 다시 키보드를 몇 번을 였다. 네, 크루즈가 끝나는 날인 일요일 오후 3시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용은 이용한 원입니다. 비용은 이용한 원입니다. 지강은 의도적으로 서진 씨의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사지 않았어요. 이것이 살해 의도의 증거예요. 수속을 마친 후 우리는 갑판으로 나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날씨는 좋았고 햇살이 쏟아졌으며 시원한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전혀 즐길 수 없었다. 혜원 씨, 난 너를 기대어 걸을 때 내가 입을 열었다. 증거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내 마음은 더 아파요. 이건 내 친아들이 정말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모든 증거는 동시에 서진 씨를 보호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방금 무엇을 했나요? 이제 서진 씨는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고 지강이 서진 씨를 살아서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확보했어요.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강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잘 잤어요? 선실은 편하네요? 나는 혜원에게 문자를 보여주었다. 그는 엄마가 선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 거기서 답장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를 떠보기로 했다. 나는 답장했다. 아들아, 잘 잤어. 지금 갑판에서 햇볕 쬐고 있어. 이 배는 정말 멋지다. 메시지는 거의 즉시 도착했다. 아, 그거 잘 됐네요, 엄마. 푹 즐기세요. 배는 다 구경했어요? 또 이상한 질문이었다. 왜 그가 내가 얼마나 구경했는지에 신경 쓰는 걸까? 아직 다 못했어. 너무 넓어. 어제는 레스토랑이랑 카지노를 갔고 오늘은 수영장도 보고 스파도 하고 싶어. 잘 됐네요. 하지만 난간 카지노를 갔고 하지만 난간네요. 혜원은 내 뒤에서 문자를 읽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진 씨,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엄마가 어떻게 죽을지 암시하는 거예요. 난간 근처에서의 사고.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햇살이 강했지만 나는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소식이 육지에 전했지만 나는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소식이 육지에 전해질 때를 대비해 밑밥을 깔고 있었다. 나는 지강에게 답장했다. 걱정 마. 아들아, 난 아주 조심하고 있어. 나를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운 사람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하다니. 남은 하루 동안 나와 혜원은 계획을 더욱 철저히 세웠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녹음, 지강의 진정한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또한 배 안에 그의 공범이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혜원은 우리가 배 직원 중 누가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승객이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날 오후 수영장 옆에서 나는 40대쯤 되는 남자가 바 옆에서 계속 우리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녹색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수영장 옆에서 그렇게 입고 있는 것이 좀 이상했다. 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볼 때마다 그는 즉시 시선을 피했다. 혜원 씨,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바에 있는 녹색 셔츠 남자. 그가 계속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나는 아무렇지 했어요? 혜원은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 수영장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아 그 남자를 관찰했다. 예상대로 그의 눈은 혜원이 아닌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혜원이 들어오자 그녀는 내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진 씨, 그 남자 분명 서진 씨를 감시하고 있어요. 제가 멀어질 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서진 씨에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눈은 서진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어. 내일 우리는
그와 단판을 지을 거예요. 하지만 안전한 상황에서요. 우리가 지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스스로 발목을 잡도록 할 거예요. 그날 밤 공공 레스토랑에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회원의 선실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하윤이에요. 크루즈는 재미있어요? 몇 달 만에 하윤이 먼저 나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매우 의도적이었다. 여보세요. 하윤, 네가 전화하다니 웬일이니? 크루즈는 정말 아름다워. 아, 그거 잘 됐네요. 지강이 어제 엄마랑 통화했다고 하던데 엄마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좀 안심했어요. 혜원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나도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런데 마침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었어. 하윤. 하지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정말이니? 혹시 몰라서 내가 이미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미리 사놨거든. 또다시 침묵. 엄마가 이미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사셨다고요? 엄마, 직접 살 필요 없어요? 엄마, 직접 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정말 처리할 거예요. 아, 그저 혹시 오키나와에 갇혀서 집에 못 돌아올까 너 그럴까? 네,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엄마는 계속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너희들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 여행을 보내줄 생각을 했니? 지강은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했는데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말 안 해줬거든. 아, 그게 말이죠. 저희가 최근에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보여서 그랬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보여서 그랬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긴 휴가를 보내면서 푹 쉬셔야겠다고 생각했죠. 네, 엄마도 아시잖아요. 네,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를 걱정해줘서 고맙다. 뭘요? 엄마도 몸 조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통화를 끊은 후 나와 혜원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진 씨, 혜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전화는 어제 지간의 전화보다 훨씬 더 수상해요. 타윤도 분명 이 계획에 가담했어요. 엄마가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샀다고 했을 때 그녀의 긴장한 반응은 마치 엄마가 그들의 계획 중 한 부분을 망가뜨린 것 같았어요. 크루즈 여행 셋째 날, 나와 혜원은 녹색 셔츠를 입은 스토커와 만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똑똑한 방식으로 완전히 안전하고 사람들이 많고 사방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만나야 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대회 카지노로 내려갔다. 이곳은 완벽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카메라가 많았으며 언제든지 직원들이 근처에 있었다. 좋은 계획이에요. 서진 씨, 우리가 카지노로 들어갈 때 카메라가 많이 마신 것처럼 약간 취한질 거예요. 서진 씨, 우리가 카지노로 들어갈 때 그녀가 나에게 설명했다. 잠시 후에 저는 입고 근처의 카드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그가 경계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서진 씨가 약해 보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나쁜 사람들은 항상 먹잇감이 가장 약해 보일 때 공격하거든요. 만약 그가 정말 지강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이용해 서진 씨에게 접근할 거예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슬롯머신 앞에 앉아 20분 동안 약간 비틀거리고 혼잣말을 하며 취한 척하자. 예상대로 녹색 셔츠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노란 셔츠로 갈아입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키 크고 마르고 검은 머리에 40대쯤 되어 보였다. 얼굴에는 친절한 척하는 미소가 있었지만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그가 내 옆 기계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이고, 네. 나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다. 아이고, 네. 나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다. 아침에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이번 휴가 타요. 이번 휴가 따는 것에요. 하하.
그가 웃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그가 속았다는 것을 좀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주었다. 와,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그럼 지금 아드님도 배에 타 계신가요? 아니요. 서울에 있어요. 아니요. 서울에 있어요. 이번 여행은 저 혼자예요. 저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푹 쉬라고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럼 제대로 즐기셔야겠네요. 그럼 제대로 즐기셔야겠네요. 그는 다 구경하셨어요. 무섭다니. 왜요? 아이고, 제가 좀 칠칠치 못하잖아요. 나는 취한 척 헐걸 웃었다.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게다가 이 배가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라 자칫 잘못하면 정말 떨어질 것 같아요. 그의 얼굴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마치 그가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은 것처럼. 아이고, 그럼 너무 무섭네요. 아이고, 그럼, 맞아요. 조심하는 게 좋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갑자기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 그럼 저녁 식사 후에는 그냥 방에 있어야겠어요. 나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질문이었다. 8층, 847호요. 방에 아주 예쁜 발코니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잘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 남자는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여사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남은 여행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는 내 키를 얼어붙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내 자리에서 빠르게 걸어갔다. 혜원은 자신의 카드 테이블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척하며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멀어지자 그녀도 소리 없이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15분 후 혜원이 내 옆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매우 굳어 있었다. 서진 씨, 당장 방으로 돌아가서 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그녀의 선실로 돌아갔다. 혜원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다. 서진 씨, 그 남자가 서진 씨와 이야기한 직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몇 마디는 분명히 들었어요. 네, 그 여자는 8층 847호에 발코니가 있고 난간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나는 온몸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저는 확실해요, 서진 씨. 그 남자는 분명 지간과 한패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서진 씨가 어디에 사는지, 서진 씨의 죽음을 사고처럼 보이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고 있어요. 지간이 정말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요. 혜원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고 나를 진정시켰다. 서진 씨, 지금부터는 절대 서진 씨 선실로 돌아가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요. 안전한 곳에요. 안전한 곳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정을 설치해야 한다며요. 그들은 엄마가 산자니 만찬이에요. 모든 사람이 메인 홀에 늦게까지예요. 혜원 씨, 제 목숨을 미끼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우리는 대보안팀에 신고해야 해요. 우리는 판을 짜서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전략을 짜는 동안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지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좀 달랐다. 엄마, 괜찮아요? 트루즈는 재밌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아들아, 매일매일 탐험하는 것 같아. 너는? 선실에서 잠은 잘 자고 시끄럽거나 그런 건 없지? 이 질문은 너무 의도적이었다. 그는 내가 여전히 그 방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 나는 잠도 잘 자고
방도 아주 조용해. 주거 잘 됐네요. 엄마, 내일이 목요일 맞죠? 특별한 활동이라도 있어요? 아, 내일이 목요일 맞죠? 특별한 활동이라도 있어요? 아, 내일은 천장님 만찬인 것 같아. 아주 격식 있게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만 가실 거요? 또다시 너무 의도적인 질문이었다. 지강은 나의 시간표를 수집하고 있었다. 나도 잘 모르겠네. 아마 아주 늦게까지 할 거야. 자정 넘어서까지 할지도 몰라. 아, 그래요. 그럼 만찬이 끝나면 엄마는 바로 산시로 돌아가서 쉬세요. 밤에는 가판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밤에는 가판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혜원은 내 옆에서 눈을 크게 떴다. 지강은 방금 나에게 만찬 후에 달을 구해가라고 명확히 지시한 것이었다. 사랑해요. 잘 자요. 통화를 끊은 후 나와 혜원은 몇 분 동안 침묵했다. 서진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전화는 모든 것을 증명했어요. 지강은 움직일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는 아마 그 사람에게 내일 밤 만찬이 끝난 후 서진 씨가 혼자 산실에 있을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혜원 씨, 이 계획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서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려워요. 하룻밤만 더 버티면 지강이 남은 생일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도에서 나는 어떤 소리에도 놀랐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망망대해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몇 년 동안 내그만 느껴보지 못했던 힘, 내면의 힘,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를 느꼈다. 지강은 그의 엄마를 완전히 과속했다는 결의를 느꼈다. 목요일 아침 일찍 나와 혜원은 계획 중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스토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의 보안팀에 연락해야 했고 그들이 즉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연락해야 했다. 혜원은 우리가 선장님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크루즈 선장님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크루즈 선장님을 재고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직 사업가로서 그녀는 최고 책임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일이 가장 빨리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예요. 오전 9시 우리는 선장실에 나타났다. 선장님은 50대쯤 되는 남성이었고 흰머리에 즉시 신뢰와 존경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두 분, 저는 선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혜원이 먼저 입을 여었다. 선장님, 저희는 아주 긴급한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진 여사님은 저희는 아주 긴급한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진 여사님은 주에게 니랑당하고 있으며 저희는 그에게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우리는 지강과 하윤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고 편도 티켓에 대해 설명했으며 스토커의 생김새를 자세히 묘사했다. 서진 여사님, 우리가 말을 마치자 선장님이 입을 열었다.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만약 두 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전혀 터무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 배 위에서 계획에는 전혀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선장님이 무겁게 대답했다. 저도 이게 터무니없이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수집한 모리가스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배를 탔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탐욕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요. 혜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선장님, 저희는 오늘 밤 만찬에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을 계획인데 선장님의 도움과 보안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선장님은 우리의 계획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이 계획은 대담하지만 영리합니다. 나는 만찬에 평소처럼 참석하겠지만 끝나면 내 선실로 돌아가지 않고 혜원과 함께 숨을 것이다. 동시에 배의 보안팀은 내 선실과 주변을 감시하고 그 남자가 움직이는 즉시 체포할 것이다. 이것은 좋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진 여사님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몇 가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는 내 선실 근처에 숨겨진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북한 보안 요원들이 승객을 위장하여 근처 복도를 순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에게 배 어디에서든, 그리고 나에게 배 어디에서든, 그리고 나에게 배 어디에서든. 이 순간부터 서진 여사님은 이 배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제 배 위에서 누구도 서진 여사님을 해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며칠 만에 내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순간이었다. 남은 하루는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나와 혜원은 그녀의 선실에 머물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연습했다.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저녁 5시 우리는 만찬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아주 평범하게 보여야 했다. 어떤 단서도 노출해서는 안 되었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녹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정성껏 빗고 화장을 했다. 마치 이 만찬을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혜원은 아름다운 금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서진 씨,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만찬은 성대했다. 대의 메인 홀은 떠다니는 궁전처럼 꾸며져 있었다. 화려한 장식, 라이브 밴드, 산처럼 쌓인 정교한 음식들. 수백 명의 정장 차림의 승객들이 춤을 추고 크게 웃으며 이 밤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눈은 계속해서 인파 속에서 그 노란 셔츠를 따라다녔다. 그를 찾았다. 그는 바 근처에 있었다. 이번에는 흰 셔츠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어서 평범을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흰 셔츠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어서 나와 혜원은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다른 승객들과 이야기하며 이것이 그저 평범한 휴가밤인 척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모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밤 11시 반, 나는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나는 혜원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시간 됐어요. 저는 만찬장을 떠나 방으로 돌아가는 척할게요. 5분 후에 뒤따라와 주세요. 나는 만찬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치 밤새 놀아서 피곤한 것처럼.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내 선실이 있는 층으로 갔다. 하지만 내 방으로 가지 않고 1, 2층으로 이어지는 비상 탈출 계단으로 빠르게 몸을 돌렸다. 계단에서 나는 내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볼 수 있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배에 희미한 야간 조명만 있었다. 5분 후 혜원도 도착했다. 우리는 함께 계단에 숨어 작은 창문으로 8층 복도를 주시했다. 보았나요?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12시 15분 우리는 한 그림자가 복도에 몰래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만찬장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손에는 내가 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똑바로 내 선실로 걸어와 문 앞에서 멈췄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열쇠 따는 도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내 문을 열기 시작했다. 혜원 씨,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가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갔어요. 빨리 보안팀에 알리세요. 혜원은 즉시 선장님이 오리에게 준 비상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소리 없이 신호를 보냈다. 오리 위치에서 우리는 그가 작은 손전등으로 방을 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분 후 배의 보안 요원들이 복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우 조용하게 움직이며 복도의 양쪽 끝에서 내 선실을 포위했다. 갑자기 그 남자가 내 선실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는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발코니로 향했다. 우리는 복도 창문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발코니 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치 나를 어떻게 밀어낼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처럼. 3명의 보안 요원이 동시에 선실로 돌진하여 그 남자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를 바닥에 제압했다. 우리는 계단에서 그가 체포될 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방을 착각했다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보안팀이 그의 주머니를 뒤졌을 때 그들은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긴 작은 병, 열쇠 따는 도구 한 세트, 그리고 나와 희원은 8층으로 내려갔다. 선장님은 이미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서진 여사님, 선장님이 나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증거물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의 휴대폰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지강에게서 온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 모든 것을 그가 실수로 발코니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 어떤 수사 흔적도 남기지 마.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등골이 오싹했다. 안도감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때문이었고, 등골이 오싹한 것은 내 친아들이 돈을 주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최종적인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선장님,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서진 여사님, 이 남자는 내일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공식적으로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 여사님은 아드님을 살인 미수로 기소하는데 필요하는데, 그리고 살인 미수로 기소하는데 금요일 새벽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다. 그 남자가 체포된 후 나와 혜원은 그녀의 선시에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했다. 선장님은 그 남자를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배의 구금실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서진 씨,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마실 때 혜원이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 우리가 방금 무엇을 해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무엇을 해냈는지 아세요? 우리는 서진 씨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간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할 확실한 증거를,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할 확실한. 하지만 혜원 씨, 동시에 저는 제 하나뿐인 아들, 제가 모든 사랑을 쏟아 키운 그 아들이 정말 저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겨낼 거예요. 서진 씨는 지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서진 씨는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의 조종과 잔인함에서 벗어나서요. 오전 6시 오탐정에게서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밤새도록 지간의 재정을 조사하고 있었다. 서진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을요. 아드님은 사채업자에게 6억 원이 넘는 도박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직 뭐가 더 있나요? 지강은 몇 달 동안 서진 여사님의 서명을 위조해서 여러 은행 서류를 처리했어요. 그는 서진 여사님의 처리했어요. 그는 서진 여사님의 집을 담보로 여러 대출을 받았어요. 서진 여사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셨던 거죠. 만약 서진 여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는 모든 것을 모르셨던 거죠. 그는 모든 거죠. 그녀의 카드빚도 터졌어요.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들 둘 다 돈 때문에 미쳐 있었어요. 서진 여사님의 죽음이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겁니다. 새로운 진실 하나하나가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지강뿐만 아니라 하윤까지 돈 때문에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오탐정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일 서울로 돌아오시면 저희는 즉시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로 지강과 하윤은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통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혜원도 내 침묵을 존중하며 방해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강에게 전화하는 것이었다. 혜원 씨, 내가 말했다. 지금 지강에게 전화할 거예요. 그에게 내가 그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이세요? 서진 씨,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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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가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의 엄마가 그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거예요. 나는 지강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그가 받았다. 엄마,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만찬에서 잠은 잘 잤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장된 즐거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나는 그의 모든 말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들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지강? 나는 전 아주 잘 잤어. 그런데 어젯밤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어젯밤 만찬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남자가 내 방에 침입하려고 하더라고. 황당하지 않니?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길어서 나는 지강이 전화를 끄는 줄 알았다. 지강, 아직 듣고 있니? 엄마? 그가 마침 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어. 네가 내 돌아올 비행기표를 사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어.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가 살인 청부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어. 게다가 내가 고용한 탐정은 네 모든 도박빚과 네가 내 집을 담보로 받은 그 사기 대출들을 다 찾아냈어. 또다시 길고 긴 침묵. 탐정을 고용했다고? 엄마, 미쳤어요? 아니, 지금 나는 똑똑해졌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너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멈췄어. 나는 내 목적으로 믿는 것을 멈췄어. 나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멈췄어. 나는 내 머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엄마, 여행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서울로 돌아오면 너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될 거야. 엄마, 진정해요. 집에 돌아오시면 우리가 잘 이야기해봐요. 엄마가 헷갈리지 않았어. 지강, 나는 헷갈리지 않았어. 지강, 나는 실망했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 돈을 엄마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 하지만 나는 헷갈리지 않았어. 엄마, 제발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나 자신도 알지만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너는 나를 돈을 얻는 길에 걸림돌로만 생각했어. 30분 동안 내 말 잘 들어. 지가, 나는 내일 서울로 돌아오면 모든 증거를 검사에게 제출할 거야. 나는 직접 법정에 서서 너를 지목할 거야. 너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거야. 너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거야. 너에게 생명을 준 이 감옥에서 보내게 할 거야. 혜원이 즉시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혜원 엄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 분노, 후회,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마치 지난 며칠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폭발한 것 같았다. 서진 씨, 혜원이 내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 방금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을 해냈어요. 남은 하루 동안 우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선장님은 우리에게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었다. 통화 녹음, 보안 보고서, 증인 진술, 체포된 남자의 사진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모든 증거물. 서진 여사님, 저녁 식사 전에 선장님이 나에게 말했다. 저는 20년 동안 배를 탔지만 서진 여사님처럼 이렇게 용기와 결의를 보여주신 분은 처음 봅니다. 아드님은 정말 그의 엄마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혜원전이 과소평가했습니다.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밤, 나와 혜원은 드디어 매일 레스토랑에서 매일 마지막 밤, 나와 혜원은 드디어 매일 레스토랑에서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원 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어요. 서진 씨가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저는 그저 서진 씨의 모험 동반자였을 뿐이죠. 하지만 저도 이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나에게 우리 나이에 여짚어요. 무엇을 할 상에 기여할 것이 많고 여성들도 세상에 기여할 것이 많고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부산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생각이에요? 저는 먼저 지간이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64년 만에 처음으로요. 토요일 아침, 크루즈는 부산 안에 도착했다. 나는 7일 전 배에 탔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서진이지만 완전히 새롭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단호한 서진이었다. 나와 혜원은 항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지만 영원히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이 중요한 며칠 동안 그녀는 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전우이자 나의 동맹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포옹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기억하세요. 서진 씨는 더 이상 묵묵히 희생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위해 싸웠고 승리한 여자예요. 서진 씨 안에 있는 이 힘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혜원 씨. 그리고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천사처럼 제 삶에 나타나 주신 것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나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오탐정은 이미 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 여사님. 그가 나와 악수하며 말했다.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위에서 하신 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탐정님. 저는 그저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여사님은 그저 살아남은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녹음 파일, 재정 증거, 배 직원들의 진술, 체포된 남자의 증거물까지. 이건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이제 우리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지강은 살인 미수, 살인 청부, 문서 위조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유는 살인 미수 공범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 둘 다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2시간 후 나는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탐정은 지강과 하윤이 잡힐 때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고 고집했다. 저녁 6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 검사님이었다. 서진 여사님 잡았습니다. 그들 집에서 지강과 하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르헨티나행 비행기표까지 샀더군요. 나는 해방감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해방감은 내가 드디어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 때문이었고, 슬픔은 이것이 내 아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지강은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하윤은 공범으로서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우리 집에 혼자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앉아 내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더 이상 아들의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그의 잔인함을 모르는 척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행복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면모를 발견했다는 것은 나는 내 생명을 위해 싸울 능력이 있었고 나는 승리했다. 다음 몇 달은 긴 법적 절차였다. 나는 법정에 서야 했고 법정에서 지간을 마주해야 했으며 그의 배신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 했다. 이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주었다. 법정에서 지강은 후회하는 아들, 한때 어리석었지만 사실은 엄마를 아주 사랑하는 착한 사람인 척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녹음 문자 메시지, 살인 청구, 이 모든 것이지. 재정 증거. 선고가 있던 날 지강은 18년형을 선고받았고 하윤은 8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지만 정의를 느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평생을 살았던 이 집, 고통스러운 추억으로 가득 찬 이 집을 팔았다.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시내에 작고 편안한 새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과 경험을 올바른 곳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여성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가정폭력이나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년 여성을 전문적으로 돕는 일이었다. 내 경험은 나와 같은 나이의 많은 여성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매님들, 센터에 도움을 청하러 온 여성들에게 나는 말했다. 자매님들, 센터에 도움을 청하러 온 여성들에게 나는 말했다.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그 여성들의 눈에서 크루즈에서 나와 같은 각성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희생자로만 살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나와 혜원은 계속해서 가장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나의 전후, 나의 평생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혜원이 서울에 나를 보러 왔다. 우리는 내 새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서진 씨, 혹시 지강을 고발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와 관계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혜원 씨,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모자 관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저의 일방적인 환상이었어요. 저는 제가 좋은 아들인 환상이었어요. 저는 제가 좋은 아들을 키웠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 지강은 느낌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는 늘 이기적이었어요. 그는 늘 저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어하기. 저는 혜원 씨가 있고 저와 똑같이 다시 태어난 센터의 자매들이 있어요. 제 삶은 이제 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들은 저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서 저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크루즈에서 돌아온 지 2주년이 되는 날, 나는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댄스 수업에 등록했다. 66세의 나는 살사, 탱고, 룸바를 배우기 시작했다. 서진 씨, 내 댄스 선생님인 준우라는 젊은이가 나에게 말했다. 이 나이의 학생이 이렇게 자신감 있고 매력적으로 춤추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런 아우라를 배우셨어요? 바다 위에서 배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여자가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울 때 자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크루즈에서의 그 7일을 회상할 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한 7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7일이 나에게 서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가장 깊은 배신에서 살아남은 여자다. 나는 사냥꾼을 먹잇감으로 만든 여자다. 나는 64세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나와 같은 나이의 다른 여성들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과소평가받거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지만 넌 분명 후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 된다. 나는 내가 끝까지 지킬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강, 그는 후회했다. 체포될 때 후회했고 선고받을 때 후회했다. 앞으로 그는 감옥에서 18년을 더 보내야 할 것이다. 매일매일 그는 계속해서 후회할 것이다. 그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자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